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15일 을해 세 번째 기사 1597년 명만력 25년 신이 고급사 행허군 권협이 중국의 구원군과 굴량미 지원 심화를 치게 하다. 이어서 신이 또 표헌을 시켜 금과 초황을 사줄 것을 고하니 낭중이 내가 마땅히 개청하여 군문에 축적된 것을 급여하겠으니 그대들은 그곳에 가서 받아가도록 하라 하기에 허니 소방의 극렬한 외적에 바야흐로 진입하였는데 전구가 전혀 없다. 군문에 축적된 것은 아마 필시 넉넉하지 못할 것이니 이곳에서 급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자 낭중이 그렇게 하라. 내가 그대 대신 전주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머리 조아리어 살해하고 물러나왔습니다. 8일에 예부에 가서 상서를 뵌 다음 끌어앉아 안타깝고 위급한 정세를 말하였더니 상서 범겸이 그대 국왕의 주보는 오늘 아침에 이미 병부에 내렸다. 지금 헤아려 복제할 터이니 그대들은 물러가 기다리라고 하므로 곧 물러나왔습니다. 9일에 신이 군사, 군량과 궁제 등 3건의 일에 대해 품첩을 갖추어 복제하기 전에 병부에 가서 올리려고 표첩을 내주기를 청했더니 제독이 배신의 뜻은 품첩에 들어있으니 직접 갈 것 없다 하고 통사를 보내는 표첩만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표헌 2장을 시켜 가서 올리게 했더니 이 시랑이 화방에서 불러 말하기를 나는 이미 그대 나라의 절박한 사정을 잘 알았다. 곧 복제하려 하니 강로에게 품위할 것 없다. 그리고 군량에 대한 일은 반드시 호부 양야에게 의논한 뒤에야 조처할 수 있다. 지금 가서 의논하여 빨리 완결지어 조금도 지체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였습니다. 수일 뒤에 부사 정유미와 패자들로 하여금 복제하여 올렸는지의 여부를 병부에 가서 들어보니 보고 와서 말하게 했더니 모두들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12일 저녁 무렵에 이 시랑이 정유미를 시켜 나에게 전언하기를 오늘 그대 국왕의 주복본을 올리고 또 한편으로는 행문하여 오유충으로 하여금 남병 3,700여 명을 거느리고 기한을 정해서 떠나도록 독촉하였다. 군량과 궁제 등에 관해서는 아울러 준호를 청했으니 그대는 그런 줄 알라 하였습니다. 정유미가 또 신에게 시랑의 말이 내가 전일 조선의 안타깝고 절박한 정상을 듣고 내가 서인하는 날 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재촉하여 올렸다. 내일 형 시랑이 들어오면 내가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반드시 또 10여일 지체될 것이다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석상서가 논박을 읽고 해임된 뒤에 이 시랑이 임시로 이를 보았었고 또 도어사가 병부를 관할하고 있었는데 좌시랑 형계가 표만 정벌 때문에 경락으로 임명되어 사천에 가 있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온 때문입니다. 중궁이들은 그를 융정상서라 일컬었는데 본부의 상서와 어깨를 나란히 북벽에 좌정하여 그 지위가 이 시랑의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4일에 이 시랑이 당에 관리를 보내어 복본 초고를 보여주었습니다. 15일 이른 아침에 이 시랑이 정유미를 시켜 전언하기를 성제가 어제 저녁에 이미 내렸으므로 이제 그대에게 보내어 보인다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성지를 보니 조선이 위급을 고함으로 즉시 장수를 파견하여 군대를 조발하게 하였으나 아직 출발할 길은 보지 못하였다. 너희 부는 곧 속히 이문하여 기일을 정하여 출발하도록 다그치고 요동도사로 하여금 관문을 나설 기일을 조사하여 주보하게 하라. 만약 다시 지연하여 일을 그르치면 모두 머뭇거린 죄로 논하리라. 그대가 가는 곳에 군량이 따르는 것은 형세상 더욱 늦출 수 없다.
이제 기한은 급박하고 길은 멀어서 운송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곧 해국으로 하여금 의논에 따라 본색을 준비하여 미리 국경에서 기다리게 했다가 군대가 도착하는 대로 응용하게 하라. 중국은 다시 형편에 따라 군량을 발동해서 산동으로부터 바다로 운송하여 그곳에 가서 접재케 할 것이니 기일에 임박해서 미루다가 대의사를 그르치게 하지 말라. 그 나머지 일은 유지에 따라 하라 하였습니다. 성제의 뜻이 엄하기가 구절마다 더욱 깊어서 만극한 황은의 감격스러움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또 정유미가 병부에서는 손 총독의 자칭에 의거하고 또 각신의 건의에 준하여 경리 조선 순무 및 사도관을 설치하여 본국에 가서 비어에 관한 사일을 처리케 할 것도 제청하였는데 이것도 성지가 금명간 내려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16일 아침녘에 정유미가 또 병부의 형 노이아가 조선의 통사를 몹시 급히 부른다 하므로 신이 표헌 이장을 식격하도록 하고 또 선례가 가져갈 화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조금 뒤에 표헌 등이 돌아와 형시랑이 묻기를 손 총독이 4월 이후에는 반드시 비가 와서 도로가 진창이 되어 행군에 불편하다고 하니 8월까지 기다려야 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전세가 진격해 올 것이 염려되니 먼저 요계의 군사가 6, 7천을 조발하여 그대 나라를 지키게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대의 도성을 주차토록 하자니 저기 있는 곳과 먼 듯 하고 전진하여 주둔케 하자니 엄습당할까 두렵다. 주둔지는 어느 곳이 편리하겠는가? 반드시 험고한 성지가 있어야 거기에 의거하여 지킬 수 있겠으니 그대는 참작하여 마땅한 곳을 지적하여 말하라 하므로 허니 소인이 감히 마음대로 말할 수 없으니 배신을 불러 물으라 하고 이어 노이아의 은혜를 입어 병량, 궁제, 화구는 모두 준호를 얻었으니 황은이 만극하다. 배신이 통관 한 사람을 먼저 보내어 국왕에게 알리고자 하니 화폐를 내려달라 하였다. 실랑이 화폐는 발급하겠다. 나도 그대의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려 하니 기다렸다가 가지고 가라 하고 또 배신과 함께 그대 나라 지도를 그리되 지금 외적이 둔거하고 있는 지점, 왕경으로 가는 경로, 외적이 횡행하며 날뛰는 지역, 그대 나라의 장사는 지금 유방하고 있는 부, 주, 현 어느 곳은 성이 있어 지킬만 하고 어느 곳은 지킬 수 없으며 어느 곳엔 양식에 얼마가 있고 어느 곳엔 병사가 얼마가 있으며 또 천년의 요예처를 일일이 표시하여 나에게 분명히 알려달라 하였다. 허니 물러가기를 고하자 실랑이 내일 배신과 함께 일찍 오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표헌은 또 병부에서 듣건대 경리 조선 도어사에는 양호, 사도관에는 소응궁이 이미 성지를 받들어 차임되었다고 하는데 양호는 지금 요동 보정사이고 소응궁은 지금 방해, 어회, 전관, 관전, 금주, 우, 참정으로 요양에 주둔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17일에 신이 지도를 다 그리고 또 품첩을 갖추어 표헌, 진, 예남이과 더불어 병부에 갔더니 형 실랑이 전언하기를 오늘 일이 많아 만날 수 없으니 내일 일찍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18일 이른 아침에 또 표헌 등과 함께 다시 나아갔더니 형 실랑이 화방에서 불러들이기에 신이 곧장 들어가서 재배한 다음 지도와 품첩을 주었습니다. 실랑이 품첩을 본 다음 앞으로 나오게 하여 나는 그대 나라 일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제 4일을 격리하려 하여도 아득하에 손댈 곳을 모르겠다. 그대가 묻는 대로 상세히 말하되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신이 바친 지도를 펼쳐놓은 다음 한 가지씩 매우 상세히 묻고 그 다음에 따라 일일이 기록하였습니다. 해가 기울었어야 그만두면서 연방에 들여 앉히고서 더 물을 일이 있으니 좀 더 기다리라 하더니 저 물역에 전언하기를 마침 배앓이를 하고 있으니
내일 일찍 다시 오라고 하였습니다. 19일 이른 아침에 형씨랑이 이미 병부에 도착하여 신을 오라고 재촉하므로 신이 즉시 표헌 진 예남과 함께 나아갔더니 시랑이 불러보고서 송경락이 그대 나라에 갔을 때 지도를 그려왔는데 지금 그대의 지도와 참조하여 보니 대략 같다. 허나 두 그림이 다같이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연방으로 들어와 앉게 한 다음 좌우의 당리와 사령을 물리친 뒤 열리 한 사람을 시켜 제본 초구를 내어 보이는데 대개 어제 문답한 말을 가지고 제본을 작성하여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계책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시랑이 이어 제본을 올리기 전에는 함부로 보일 수 없는데 그대에게 보이는 것은 잘못이 있을까 염려되어서이다. 잘못이 있으면 고쳐도 관계없다. 나는 사실을 알아서 주본을 올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를 불러 보게 하는 것이다. 하기에 신이 즉시 몇 군데 잘못된 것을 고쳐서 올렸습니다. 다시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대가 사람을 그대 나라에 보내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추어 기다리게 하라. 내가 제본을 올려 성질을 봤던 뒤에 자문을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습니다. 신은 곧 머리를 조아려 하직하고 물러났습니다. 신이 이날 병부에 있다가 마침 자문을 올리는 일로 병부에 온 손군문의 차관을 만났기에 신이 오유충이 군사를 출발시킬 날짜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병부에서 재차 행문하여 출발을 재촉하였기 때문에 16일에 군병을 먼저 떠나보내고 19일에 오야가 출발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손노야도 전진하는가 하고 물었더니 답하기를 그대 나라를 격리할 도어삼이 사도관은 이미 차임하였으니 이 양야는 앞서 갈 것이다. 손녀는 아직 전진한다는 소식이 없다 하였습니다. 다시 어사와 사도관은 언제 출발할 것인가 하고 물었더니 답하기를 군량, 굴병 등 다소 처리할 일이 있어 반드시 일일이 정제한 뒤에야 전진할 수 있을 터인데 어떻게 쉽사리 출발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그 뒤 5, 6일이 지나도록 병부에서 자문과 화폐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5일 형씨랑이 신을 부름으로 곧 진 예남 등과 함께 갔더니 시랑이 화방에서 불러보고 내가 그대 나라 일을 위해 별도로 제본을 올려 어제 성질을 받들었으므로 이제 그대 국왕에게 보낼 자문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발보를 보니 그대 나라의 변방 장수가 외적 5명을 참하였다고 하는데 대저 5명의 외적을 참하는 것은 적에게 위험이 될 수 없고 다만 원수를 맺어 화를 재촉할 뿐이므로 이는 유익함은 없고 해만 있을 것이다. 이 뜻을 다도 이미 자문에 대략 언급하였지만 배신도 국왕에게 아뢰어 각처에서 방수하는 장수를 신칙해서 부디 경솔히 움직여 참살하지 말도록 하여야 된다. 천조는 기필코 구원할 계획을 마련하여 토록만큼도 사고가 없으니 천병이 이르기 전에 그대 나라에서 힘껏 굳게 지키기만 해야 된다. 외적이 움직이더라도 그대 국왕은 절대로 경솔히 국도를 버리지 말고 지금으로 지켜 천병이 도달하기를 기다리게 하라. 혹시라도 경솔히 국도를 포기하여 외적이 중심부에 깊숙이 진입하게 된다면 천병이 도달하여도 힘쓰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뜻을 배신은 거듭 분명히 아뢰어 이러한 근심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기에 신이 머리 조아려 살해하였습니다. 또 진 예남을 시켜 고하기를 산동 군량을 해류로 운송하는 일에 대해서는 성지가 정령하니 감격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다. 허나 수로의 운송에 대한 지속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양총병, 오총병이 이미 군대를 거느리고 출발하였으니 오래지 않아 소방의 국경에 도달할 것이고 대병도 순차적으로 도달할 것인데 이때 소방에서 군량이 모자라 접지하지 못하면 어찌 대사를 그르치지 않겠는가. 바야흐로 먼저 요좌의 곡식을 발송하여 임시에 섞인 일을 거르는 일이 없게 하여 달라 하였더니 시랑이 나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 다만 그대 나라의 적보가 급한 듯하니 먼저 나간 군사는
그대 나라 곡식을 우선 먹어야 된다. 중국에서는 산동의 곡식을 운반하여 독촉하여 운반토록 할 것이고 요우동 곡식도 독촉 발송하여 뒤를 이으려고 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어 잠언 2통과 화폐 하나를 주면서 그대 나라에 급보가 있으면 이 화폐를 가지고 달려 오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이튿날 신랑이 또 신을 불러 외적도 천조의 처분을 듣겠다고 한다고 하니 그대 나라에서 경솔이 충돌하여 hun단을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 쓸데없이 싸워 원망을 돋구기를 저 외적 5명을 뵌 것과 같이 한다면 저들이 이를 트집잡아 조선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한다면 큰일을 그르칠 것이 틀림없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부드럽고 예의 있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진격하지 못하게 하다가 대병이 모두 도착한 뒤에 본부에 따라 행동하라. 이 뜻을 다시 더욱 상세히 국왕에게 아뢰라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노약께서 이처럼 정령이 분부하고 경계하시니 마땅히 말한 대로 가초 알아겠다 하고 곧장 하직하고 물러났습니다. 이날 신이 병부에 있다가 석성을 형직한다는 성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결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송광은 원적으로 돌아가 평민이 되었고 양방형은 위주로 돌아갔는데 영원히 서용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석성이 스스로를 발병하는 주본에서 손광이 청정에게 뇌물을 받고 봉사를 파기시켰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손총독의 후임에는 형 시랑이 맨 먼저 의망되었고 그 다음이 순천보 도의사 이이, 그 다음이 광령 도의사 이화룡, 그 다음이 융정 좌시랑 이춘광 등 4사람이 의망되었는데 아직 낙점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개 신이 경사에 도착한 이래 과도관 서성초 등의 석성에 대한 논액이 앞뒤로 잇따랐었고 또 양방형도 석성이 봉사를 논의하여 나라를 그르친 주의를 탄핵하였습니다. 석성이 여러 차례 주본을 올려 해명하고 이어 양방형이 보낸 계첩 15장을 올리니 황상이 구경과 과도관에게 명하여 다같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계첩이 갈수록 나와 쌓여서 조정이 매우 편안치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략은 모두 통보에 있습니다. 신이 올 때 계주에 도착하여 손 군문의 잠언 2통은 역관 2장을 보내어 이미 투정했습니다. 삼가 살피건대 병부 관원들의 뜻은 산동의 군량이 우리나라 지방에 운송되면 개성부, 경성 등처로 옮기는 일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담당토록 할 생각이니 지금 선척과 격군을 미리 준비하여야 임시에서 군박해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대군이 오는데 이르러서는 모든 기계를 운반할 적에 그 번거로움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요동의 군량도 발급할 가망이 있으니 일로의 많은 수레를 준비하여 운반에 편리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15일 을해 4번째 기사 병부 서인 조아시랑 이정의 제본에 삼가 외적의 정세가 긴급한 데 대한 제주입니다. 직방사의 안정과 관련 본부가 병과에 보낸 병과에서 다시 촉출한 것을 받았으니 조선 국왕이 전의 안건에 대해 주문하기를 외적의 세력이 극렬하여 화가 조석에 급박하니 간곡히 빌건대 성령께서는 소방의 위급한 사정을 굽어 살피어 특별히 제처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이상의 내용으로 아뢰어 성지를 받은 바 병부의 일은 알았으니 이를 준행하라고 하였다. 이를 초출하여 직방사로 보냈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본부에 도착하였기에 직방사로 보냈는데 이에 직방사의 안정이 본부에 도착하였습니다. 구원병을 보내달라는 사의에 대해서는 먼저 본부에서 잇따라 제복했고 독신이 선호로 자청하여 누차 성지를 받들어 준행하였으므로 그 뒤로는 제론을 용납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래 당보에 의하면 가등청정의 군사가 경주에 핍박하여 와서 교활한 꾀를 더욱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였으니
땅이 마르고 불이 자란 때에 반드시 횡행하면서 돌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은 점차 잠식당할 걱정이 있고 우리로서도 이웃이 시끄러운 것이 절박하니 사세가 여기에 이른 이상 하루라도 계획을 늦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래 독책하는 엄지를 2번이나 받들었으니 어찌 감히 소홀히 여겨 보고만 있으면서 혜진의 독신에게 전의 분명한 성지에 의해 속히 요리하라는 지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일면으로는 신임 총벽을 독촉하여 밤낮을 가리지 말고 먼저 가도록 하고, 일면으로 계요의 각 군병을 독촉하여 기한 내에 바다를 건너도록 하되 시 이를 지인시켜 사기를 그르칠 것 같으면 대소의 장령을 군법에 의해 논제하겠습니다. 양향의 일에 있어서 먼저 독신이 제주하여 주너 받은 바 본색은 조선에서 조달케 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차출되어 온 배신의 품칭에는 현재 5만 녀석인데 본국의 군량도 그 속에 들어있어서 근본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현재 한 명의 군사에게도 지출하지 않았는데도 해국이 이미 이처럼 고갈되었음을 알리니 천등이 모두 도착하였을 경우 조선에서 여전히 잔파된 것만 내세우면서 제때에 맞춰와 군량을 이어내지 못한다면 그대로 조선을 독책하겠습니까? 아니면 중국에서 운반하겠습니까? 조선에 독책한다면 다 떨어졌다고만 할 것이고 중국에서 운반한다면 요동에 운반하는 괴로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의당 총독에게 명하여 해도에 가서 해국의 군신과 회동하여 좋은 계책에 따라 응행 여부를 그대로 조선에게 독촉하되 혹 중국에서 참작하기도 하고 산동의 해운을 통하여 개첩하기도 해야 합니다. 기차가 다같이 편리하고 군민이 다같이 편리한 쪽으로 힘쓰므로써 임시하여 속수무책으로 서로 미루다가 이를 거르치는 사태가 없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에 대해 성질을 봤더니 조선이 위급함을 알려왔으므로 목하 장수를 보내어 군병을 조발하고 있으나 전진할 기일을 알 수 없다. 해부에서 다시 속히 조회하여 기한을 전해 출발을 독촉하고 요동 어사로 하여금 관문을 나아간 날짜를 조사하여 주복해 하라. 만약 다시 지연시킨 일을 그르친다면 모두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논지하겠다. 군사가 출동하면 군량이 따르는 것이니 현평상 더욱 높여서는 안 된다. 지금 시일은 촉박하고 길은 머니 운반이 극히 어렵다. 동무로 하여금 해국에 가서 의논에 따라 본색을 준비 조달하여 미리 북적경에서 기다렸다가 군사가 도착하면 응용케 하라. 중국에서도 다시 편의에 따라 군량을 발송하되 산동의 해운을 통하여 그곳에 가서 접재케 함으로써 임시하여 서로 미루다가 큰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라. 그 나머지의 소청도 준어한다 하였다. 통령 요병 정외 부총병 양원의 폐문에 외적의 정세에 대한 일입니다. 본부가 성질을 봤더니 군사 3천을 거느리고 전부의 선봉이 되어 빨리 조령으로 가서 외너를 방어할 것이며 그 뒤 천병의 마병 보병 10여만이 육로를 따라 강을 건너서 잇따라 전진하고 민절의 수군 수만으로 바다를 통해 건너가서 외적의 소굴을 바로 쳐부수라 하였다. 이상은 고급사가 아래 내용이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1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사간 이병이 아래기라. 정계청 등이 억울하게 죽은 원통함은 사람마다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신원하는 일을 급급히 했어야 하는데 신이 무상하여 오랫동안 언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한마디도 이 일에 대하여 언급함이 없어 공론을 답답하게 하였으니 침묵을 지키고 덮어두었다는 비난은 신이 실로 자초한 것입니다. 뻔뻔스레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으니 신을 채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피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17일 장축 첫 번째 기사 양사가 황정욱의 일을 합계하였다.
선조 실업 87권 선조 30년 4월 17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지평 500명이 아래기를 북도가 병난을 겪은 이후 토병들이 거의 다 사망하여 없어졌으므로 평상시 방수도 모양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예로운 자로 다 뽑아왔으니 열진이 텅 비어 마치 무인지경과 같습니다. 심처의 호인이 이러한 것을 엿보아 틈을 타고 노략질을 하기 위해 장차 장구에 몰아쳐 나올 계획을 세운다면 남아있는 적은 수의 잔절로서는 형편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이곳에 있는 북병을 올려보내라고 이미 명하였으나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방수할 적에는 한 사람도 관계가 있는 만큼 전일 북병사 오응태가 개청한 대로 길주 이북의 네 노를 초출하여 방수에 보태어 군오의 결원을 보충케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법이 아닌 일은 경솔히 할 수가 없다 하였다. 선조 실업 87권 선조 30년 4월 17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지비 이상이가 아래기를 정계청 등이 지하에서 원한을 품고 있으므로 온 나라 사람이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신이 오랫동안 언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전혀 한마디도 없었으니 침묵을 지키고 덮어두었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시소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동료들과 일시에 사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을 파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피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 실업 87권 선조 30년 4월 17일 정축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유정 승명이다. 전일 적중에 드나들며 가등청정과 서로 만난 자였다. 그가 이번에 다시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장희춘이 적영에 들어갔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그 답을 보고 조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청적이 이미 서천 및 호초를 임해군 앞으로 보내와서 지금 받아왔으니 형평상 까닭없이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전인의 계사대로 유정으로 하여금 답장을 작성하여 통지하도록 하여야 되며 아울러 매 등의 물건을 함께 보내는 것도 임시 방편상 부득이한 일입니다. 이번에 이 답장에 지난날 영중에 들어갔다가 좋은 말까지 많이 들어서 큰 위로가 되었다. 산이는 말을 타는 데 익숙하지 못하여 경주지방에 이르러 말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다. 간신히 침을 맞고 조금씩 몸을 이끌며 전진하여 왕경에 이르니 임해군은 중국 장수가 평양에 도착해 서로 만나기를 요구하므로 서둘러 평양으로 가느라 창졸간에 겨를이 없어 한 장의 회사 편지도 오리지 못하였다. 다만 좋은 매새 연을 가지고 후일에 보답하고자 하니 바라건대 장군은 이해하라. 지난날 직접 강론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일이 크나 작으나 모두 중국에 품하여 시행하인데 지금 중국의 명령이 이르지 않았으니 우리나라가 형평상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더구나 중국에서 막 수습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모든 편의 여부는 다 황상의 처결을 기다려야 한다. 바라건대 장군은 독단할 수 없는 처지에다가 갑자기 요구하지 말고 천시를 관망하고 민정을 살펴서 산인의 전날 밤 강곡하던 정성을 깊이 생각하여 준다면 또한 큰 다행이겠다. 심천사는 남원에 머무르고 있으니 장군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로 통하여 모의하여도 나쁠 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말을 만들어 들여보내소서. 매는 본도에 이문하여 구해 보내도록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실업 87권 선조 30년 4월 17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중국군이 많이 나와서 우리 군사와 협력하여 이를 이루려고 하는데 서울에 도착한다면 반드시 먼저 서울 수의군사의 다가와 용급 여하를 물을 것입니다. 지금 병조의 상번군은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훈련도감이 보수와 살수 및 청룡 무사 수백 명이 있을 뿐입니다.
서울은 나라의 근본이 되는 곳인데 이처럼 군병이 초라하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만일 중국 장수가 온다면 또한 반드시 우리나라가 적을 토벌함에 있어 스스로 힘쓰지 않고 오로지 중국군만 쳐다보고 있으니 이를 성취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관계되는 바가 더욱 중대합니다. 조종조에서는 경의 군사를 5위에 나누어 소속시켜 평상시에는 조련의 법규가 있고 유사시에는 조발이 용이하여 그 법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승평이 계속된 후로 폐하고 거행하지 않아 오늘날까지도 신명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신이 덕건데 그는 경외 각도의 출신이 거의 1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수습하지 않고 있고 또 부대를 나누어 통속시킨 곳이 없어 등과 한 뒤에도 여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더러는 제 집에 편히 누워있는 자도 있고 더러는 군관이라 탕명하고 한가라에 놀고 있는 자도 있다고 하니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나마 대략 법전에 의하여 5위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각기 살고 있는 곳에 따라 전, 중, 좌, 우, 후의 5위에 소속시켜 청룡 무사와 함께 합병하여 대오를 편성 번을 나누어 서로 돌려가며 서울에 와서 수기하게 하소서. 그중 하삼도와 외방 전소의 경우에는 병조가 그 거처를 알아내어 한가라에 놀지 못하도록 하고 상시 서울에 머물러 있는 자는 그 액수를 정하여 각기 달수로 번드는 차례를 나누어 두게 하소서. 그리하여 무사할 경우에는 서로가 연락을 취하게 하고 일이 있어 조발할 경우에는 조발하여 소집하게 하는 한편 그중 시제에서 등수가 우수하거나 또는 재기가 쓸만한 자는 별도로 발탁하여 권유하고 사모하는 기풍을 일으키게 하소서. 이렇게 한다면 서울의 군용이 조금 늠름하여지고 군사를 조련하고 부대를 나누는 일도 두서가 있게 되어 오늘처럼 무질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조와 훈련도감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절목을 정하게 한 다음 비변사에 널리 문의하여 결정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17일 정축 6번째 기사 미시와 신시의 한 무리가 졌다. 위에는 관이 있고 아래에는 이가 있었으며 빛깔은 모두 안은 적색이고 밖은 청색이었다. 선조실록 87권 선조 30년 4월 17일 정축 7번째 기사 허성을 이조 참의에 이수광을 우승지에 김신원을 동부승지에 김신국을 홍문관 교리에 윤계선을 성균관 전적에 제수하다.